비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성의 모습, 굉장히 과장된 신체 비율, 크게 확대된 성기의 모습, 잘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못 그려서 추하게 보이는 이 그림들. 프랑스 미술 교과서의 1순위로 실릴 만큼 인기 있는 작가 장 듀뷔페의 작품들인데요. 이 그림들은 일반적인 아크릴이나 유화가 아닌 쓰레기나 폐기물을 섞은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모습뿐 아니라 재료에까지 이렇게 기괴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그림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추하게 보이는 그림들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듀뷔페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정부였던 비시 정권은 약 4년간 독일 나치 괴뢰 정권에 프랑스 점령을 허용합니다. 이 시기 비시 정권은 많은 레지스탕스를 체포하고 고발했으며 나치당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친나치 정권이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던 중 1944년 8월 프랑스가 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연합군이 파리로 입성합니다. 그러자 레지스탕스를 중심으로 한 비시 정권과 친나치 세력의 숙청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숙청의 98% 이상이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레지스탕스들은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처단한다는 명목하에 독일인과 애정관계에 있거나 사창가에서 일하던 여인들을 거리로 끌고 나와 삭발을 하는 야만적인 처형식을 거행합니다. 여인들은 삭발당한 채 거리를 끌려다니며 군중들에게 구타와 또 많은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지스탕스가 노린 것은 친나치주의들을 향한 공포와 또 대중들을 향해 우리가 이만큼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여성이라는 약자에 대한 성차별적 폭력과 광기로 드러낸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처형식은 드골 정부가 세워지고 공식적으로 과거사 청산 재판을 시작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한다 라는 이 이성적인 관념은요,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것은 나치가 행했던 광기와 다를 바가 1도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은 나치의 아리아인 우수 혈통 지키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유대인, 집시, 장애인, 종교를 탄압하고 다른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아리아인들이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세계 진보를 위해서는 이 아리아인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요, 자신들의 이 이성적 이론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들을 도구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이성적 이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죽여도 된다는 그런 주의였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집시, 장애인들을 잡아서 무참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의 피해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도 이 친나치 정권의 숙청과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그 자신들의 최고 이성적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또 폭력을 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나치가 행했던 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치즘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에 유럽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성적인 최고 가치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성적 최고 가치는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듀뷔페의 상식을 벗어나는 작품들은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조형미, 비레미 등 기존 예술에서 요구하는 아름다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구상과 추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장인의 회화 실력도 부정하죠. 쾌를 주는 절대적 미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미학도 파괴합니다. 그의 그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파격들 때문에요, 그의 그림을 전통적인 예술 형식에서 바라보면은 그림이 아름답기보다는 좀 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던 사회처럼 예술계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것들이 있었죠.
디비페는 그것에 저항하는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 방법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예술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아도르노의 예술 이론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은 단순히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저 먼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술은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뤄야만 하고 또 추한 것이라 여기던 것들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한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현 사회보다 더 나은 가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나은 존재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인간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불편한 추의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도르노의 예술론에서 비춰보면 디비페의 작품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한 이성적 생각들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해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각자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당연한 나의 모습이 아닐 때의 나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자를 대할 때도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함,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에 맞는, 성별에 맞는, 그리고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한 것인가요? 아니면 미디어, 부모님, SNS, 아니면 타인의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리고 그 당연한 이성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또는 여러분 자신을 폭력적으로 몰아세운 적은 없나요? 그 과정이 바로 이성이 광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성이 광기가 되지 않은 채 현실을 비판하면서 또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성이 광기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또 그에게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비판받아야 되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경험을 예술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술은 이성에 있어 추하고 불편한 모습들을 주제로 삼습니다. 그것들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죠. 전통적 예술 세계의 기준을 비판하고 저항했던 장 디비페의 작품은 우리가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디비페의 그림을 통해 이성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가상으로의 모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정말 이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타자를 도구화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또 나의 생각이 꼭 옳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예술과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이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